쿠팡 김범석은 한국인 아닙니까? 마치 미국인처럼 행동하는데 알고 보면 토종 한국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새로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인데 정작 파고 보면 대만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와 김범석 의장이 보이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숫자만으로도 가볍지 않습니다. 쿠팡이 시인한 규모가 3,370만 건이라고 알려졌고 이 정도면 한 번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 책임자로 불리는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 서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 사이 대만에선 본사를 직접 챙기는 듯한 정황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조합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고의 무게가 커질수록 리더는 더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보 내용과 취재에서 드러난 장면들을 이어붙여 보면 김범석 의장의 행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제보자는 김범석 의장이 요즘 주로 대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고 화상회의 장소도 대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대만 쿠팡 본사를 찾아갔을 때 본사 위치는 타이베이 101빌딩이었고 출입 절차를 거쳐 들어가니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터진 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자 대만 본사 관계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대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분노하는데 대만 본사 로비는 평온했고 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얄미로운 건 대만에 먼저라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안 강화 수단으로 알려진 생체 인증 기반 패스키도 한국보다 대만에 먼저 도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비자이용약관에는 해킹 면책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대만 이용약관은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국은 큰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라 만만하게 대해도 되고 대만은 성장 전략 시장이라 고급 서비스를 먼저 깔아준다는 인상입니다. 기업이 시장을 차별하면 소비자도 기업을 차별합니다. 그 결과가 탈코팡으로 번지는 흐름이라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반응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대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숫자로도 설명됩니다. 김범석 의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대만을 놓고 장기적인 시장 잠재력을 더 확신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올해 대만 로켓 배송 등에 1조 원 넘게 투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에서 쿠팡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현지 이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편리함, 저렴한 가격을 말합니다. 기업이 성장 시장을 챙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성장 시장을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쿠팡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3,370만 건 유출 사고가 터졌으면 최고 책임자는 다른 일정부터 접고 책임 수습의 중심에 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반대였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여러 지사를 연결해 화상회의를 열었는데도 내년 사업 얘기만 했고 한국 사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국회 청문회 직전에도 한국과 관련 없는 회의를 했다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회피로 읽힙니다. 회피가 반복되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는 한 번일 수 있어도 태도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과정도 같은 결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최고 경영자라는 이유를 들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김 의장이 보고받고 있고 이 사회와도 정기적으로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늘 하던 말입니다. 보고받는다, 소통한다, 검토한다.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여주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 직전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수습과 무관한 주제로 화상회의를 했다는 제보가 나왔고 그 회의들에서 한국 얘기가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안을 놓고 최고 책임자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인상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보고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설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바꾸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 발언도 분노를 키웠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했을 당시 김범석 의장의 귀국 여부를 모르겠고 국내에서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존재감이 이렇게 희미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 회사의 위기 대응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결국 국민이 받아들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사고를 한국 책임자가 떠안고 진짜 결정권자는 뒤에 숨었다는 그림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터져도 기업은 똑같이 버틸 겁니다. 대리인을 내세우고 책임을 분산하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큽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라인 인사도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구성은 단순한 개인정보사고 대응이 아닙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기술사고를 넘어 국가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국회의 연석청문회도 기존 5상임위에 더해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사고에 외교통일비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기업 이슈가 통상과 외교로 번지는 장면이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이렇게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가 우수해진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런데도 김범석 의장은 한국 사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여는데 최고 책임자는 대만에 머물며 내년 사업회의를 돌리고 한국 사태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극이 사람들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기업 경영자의 태도는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사고는 회사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커머스 기업은 물류만 굴리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주소, 결제 정보, 구매 이력, 생활 패턴이 그 기업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그 혈관이 터졌는데 최고 책임자가 대만에서 잘 나간다는 메시지만 남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비자는 불안해지고 분노는 냉소로 바뀌며 마지막에는 단절로 갑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회사는 끝입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만에 투자하고 한국에서 터진 사고에는 침묵하고 대만에선 보안 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한국엔 해킹 면책 조항을 넣었다는 논란만 남는다면 소비자는 그걸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중성은 가장 빠르게 퍼지는 평판입니다. 여기서 철수하고 싶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태도만 보면 그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은 쿠팡 하나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대형 플랫폼이 한국의 법과 소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위기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태도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쌓일 겁니다. 그 모욕감은 곧 불신으로 굳고 불신은 소비 패턴을 바꿉니다. 기업은 그때 가서 오해였다고 말해도 늦습니다. 위기는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파국은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쿠팡이 보여주는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김범석 의장의 이중적인 처신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쿠팡은 한국에서 더 오래 버티기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